지금까지 내 기차 인생 중 최고의 열차였다. 일본엔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기차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일본 기차 여행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컨텐츠 확장을 목표로 해외여행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한 여행은 되지 않을 겁니다. 오랜만에 해외로 나가는 만큼 저는 가능한 많은 곳을 돌아보기로 했고 100시간 동안 5개 도시 방문을 목표로 했습니다. 오직 기차만 이용해서요. 오랜만에 해외 나가려니까 조금 긴장돼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새벽 일찍 나가는 사람들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드디어 비행기에 탑니다. 출발하기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6년 만에 국제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첫 목적지는 오사카입니다. 일본에 왔는데 아직 실감이 안 나요. 한국어 안내가 너무 많고 주변에 한국어가 너무 잘 들린다. 공항에서 기차를 이용하려면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한번 이용을 했는데 이제 진짜 철도만 이용할 거예요. 일본의 다양한 철도들을 천천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차 적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기차를 타고 오사카시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기차를 타는 곳은 안내만 따라가면 돼서 그리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사람이 엄청 많아. 한국어로 안내하겠습니다. 제대로 산지 모르겠어. 첫 티켓부터 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구매한 이 티켓은 특급 열차를 이용하기 위한 특급 요금이었고 뭔가 좀 문제가 생겼어. 개찰구를 통과하지 못한 저는 기본 승차 요금 티켓을 따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와, 겨우 통과했다. 진짜 진땀 뺐네. 저 기차 되게 멋있게 생겼다. 나 저거 예약한 건가? 예감이 맞았습니다. 공항 특급 라피트라는 열차였는데 이 둥근 창문 모양은 비행기 디자인에서 응용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수로 끊은 티켓이었지만 저의 솔직한 생각은 오히려 좋아였습니다. 어차피 이번 테마는 기차 여행이니까 편하게 갈 수 있겠지? 반대편에는 일반 열차가 서 있었는데 평범한 지하철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열차에 오르자마자 느낀 점은 고급스럽다였습니다. 다리 공간은 두꺼운 배낭을 놓아도 될 정도로 여유 있었고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열차 안에는 한국인 승객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어 안내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인상적이더라고요. 오, 자동문. 열차를 좀 더 둘러봤는데요. 몇몇 열차 연결 통로에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넓은 소화물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차 내 화장실도 구비되어 있었지만 약간 협소한 느낌이었습니다. 대신 세면대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열차는 출발해서 대교를 건넜습니다. 경치를 보며 앉아있는 동안 시트 착좌감이 꽤 만족스러웠는데 특히나 목이 옆으로 넘어갈 때 받쳐주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아직 인터넷이 안 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와이파이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멍 때리고 있다가 여기서 못 내릴 뻔했네. 일단 열차는 비싼 만큼 좋았습니다. 이 오사카 시내까지 오는데 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이동을 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이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지하철 같이 생긴 저 열차를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비싼 감은 있네요. 첫째 날은 전철을 이용해 오사카를 돌아다녀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행 플랫폼을 통해서 오사카 메트로 9개 노선을 48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오사카 지하철 패스를 구매해서 왔어요. 나는 운이 좋구만. 오사카 와서 비도 맞아보고 대신에 오사카 햇볕을 못 보네. 배고픈데 뭐라도 좀 먹을까? 오랜만에 느껴보는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이런 게 또 해외여행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부자다 부자야. 첫 주문부터 진땀 뺐다. 일본에서 첫 식사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짜도 괜찮은데? 제 최고 장점이 입맛이 바로 현지화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첫 식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첫 번째 지하철 이용을 하러 나왔는데 오사카 순환선은 어디서 타야 되나요? 지하철 타는 곳을 몰라 영무원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스미마셍. 번역기가 이럴 때 요긴하게 쓰이더라고요. 바턴 레프트. 땡큐. 할아버지 영어 잘하시네. 여길 통과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오사카 패스. 당황스럽게도 야심차게 준비해온 오사카 패스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通路から外に出て切符をお入れください。 Excuse me. 영무원에게 확인해보니 제가 준비해온 패스로는 이 오사카 순환선을 탈 수 없었습니다. 오사카 순환선은 JR 소속의 노선이기 때문이었어요. 아, 이건 또 오사카 패스가 안 되네. 한국어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오사카 전철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まもなく天王寺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봤더니 커피를 마실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삼성페이로 다니던 한국이 그립다. 확실히 일본 거리는 우리나라보다 카페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우리나라가 카페가 많은 건가? 이 가방이 10kg가 넘거든요. 약간 행군하는 기분이에요. 온몸이 땀이야 지금. 내가 지금 일본에 뭘 하러 온 거지? 오늘 무리하면 안 되겠다. 오늘은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 그렇게 10분 정도 단잠에 빠졌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네요. 숲속 벤치에서 잠든 거. 일본 와서도 모기를 물려. 몸은 많이 지쳤지만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드디어 커피를 샀습니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 라커에다가 가방을 맡겨놓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대로는 앞으로 4일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철을 타러 역 근처로 내려왔는데 더 이상 이 짐을 가지고 오사카를 돌아다니는 건 무리라는 판단이 들어서 좋은 작전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마침 워킹홀리데이를 와 있는 사촌 동생이 있어요. 그 사촌 동생 집에 가서 짐을 놔두고 오사카 구경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촌 동생과 만나기로 한 곳은 후쿠시마역이라는 곳이었는데 아까 탔던 오사카 순환선을 타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껏 준비해온 패스가 아까웠던 저는 갈아타더라도 오사카 메트로를 이용해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패스 QR코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 땡큐. 좀 시원찮네, 패스가. 처음은 역시 어려워. 웬만하면 그냥 다 찾아보고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다 마지막 환승 노선은 오사카 메트로가 아닌 한신 노선이었습니다. 일본 전문가. 뭐 좀 들어줄까? 아니 10몇 분 더 걸어가야 좀 힘들긴 했는데 주변 풍경을 보며 걷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덕분에 일본의 자취방의 현실을 대해 좀 알아볼 수 있겠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구조였습니다. 아담하지만 잘 분리되어 있는 욕실 구조가 인상적이더라고요. 현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 그런지 동네 분위기도 조용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마침 1년에 한 번 있는 오사카 불꽃 축제가 있는 날이어서 운 좋게도 멋진 불꽃놀이도 구경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비를 쫄딱 맞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아날로그의 나라 같습니다, 진짜. 다음날 아침 다시 전철역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미도스지 라인 처음으로 타보네요. 미도스지 라인을 타고 이동한 것은 오사카 남바역이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교토로 가는 특별한 열차를 타볼 겁니다. 그런데 또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열차는 제가 미리 티켓을 예약해뒀었지만 운임료 티켓은 또 따로 구해야 하는 열차더라고요. 내가 언어를 몰라서 그런 걸까? 그냥 타는 게 어려운 걸까? 하는 게 어려운 거 나도 이런 시스템 처음 봐. 티켓을 샀으면 그냥 가야 되는데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긴 해. 그러니까 좌석료 따로 있고 운임료 따로 있어. 그게 좀 신기해. 약간 요것도 관광 열차 느낌이다, 그치?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열차는 일본 최대 규모 사철인 킨테츠 레일의 특급 열차입니다. 사실 교토로 훨씬 더 저렴하고 빠르게 가는 루트도 있지만 이번 콘텐츠는 다양한 전철을 체험해보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루트를 선택했어요. 이번 열차는 운 좋게도 프리미엄실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에 넋이 나갔습니다. 다리 공간은 쭉 뻗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했어요. 왼쪽 팔걸이를 열면 이렇게 책상을 꺼낼 수 있고요. 뒷좌석에 피해가 안 가도록 시트 포지션 조절도 가능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건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오른쪽 팔걸이에는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버튼으로 커튼을 조정할 수도 있었고 미니미한 옷걸이도 만들어져 있네요. 시트 착자감은 여태껏 앉아본 열차 시트 중 최상급이었습니다. 몸이 편안한 상태가 되니 바깥 풍경이 눈에 들어오면서 이제 진짜 일본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차 통로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커피와 스낵을 구매할 수 있는 자판기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 잠금식 락커가 있는 것도 신기했어요. 화장실도 상당히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면대가 깜찍하긴 하다. 한 칸 더 이동하니 벤치가 있는 휴게 공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트 외에도 이렇게 앉아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오, 멋집니다. 전화를 할 때 이런 공간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객실 안은 엄청 조용하거든요.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관광기차를 타볼 건데 또 어떤 것들이 저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등유에게 잠깐 내리게 되어 액기벤을 사기로 했는데요. 직원분이 할머니셨는데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열차는 교토까지 가는 열차인데 컨셉이 없는 일반 특급 열차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시설의 열차이긴 했지만 흠이 있다면 전에 탔던 객실이 너무 고급스럽다는 점이었어요. 먼저 이걸 탔었어야 느꼈는데
생각. 일본에서 맛보는 첫 액기벤이었습니다. 김밥이 살짝 달달한 맛이었는데 확실히 한국식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맛있게 식사를 끝내고 객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시트의 재질이나 촉감에서 이 열차의 연식이 느껴졌고 레그룸은 아까 열차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꽤 넉넉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핸드폰을 얹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창틀이 넓다는 거였어요. 드디어 교토입니다. 교토에서는 패스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교통카드를 구입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너무 편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정글이네 정글. 교토 사람 진짜 많아. 저는 사실 교토가 경주와 비슷한 분위기의 도시일 줄 알았는데 사이즈가 아예 다른 도시더라고요. 교토 전철을 이용해 오늘 방문할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중간에 한큐 아라시야마 노선의 열차를 이용했는데 객실 안에 있는 것만으로 특별한 공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전철을 타고 도착한 곳은 아라시야마. 여기도 한국어 안내가 눈에 띄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제법 교토 분위기가 난다.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와, 아이스크림, 커피 여기 파는데? 여기서 한 잔 살까? 안녕하세요. 액션캠을 떨어뜨리는 건 종종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날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다이저브. 사소한 것까지 걱정해주는 직원들이 고맙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깨지진 않았네, 다행히. 땡큐. 다이저브. 네, 또 오랜만이다. 저런 올드카 감성 너무 좋아. 90년대로 회귀한 것 같은. 진짜 너무 좋은데? 저런 차 타고 여행 컨텐츠 찍고 싶다. 근데 진짜 감성은 진짜 끝내준다. 저는 이번에 기차만 타는 여행이기 때문에 배는 안 탈 겁니다. 사실 타고 싶지도 않아 별로. 얘도 나랑 안 타고 싶을 거고. 와, 이끼 낀 거 봐. 오히려 뭔가 데코 해놓은 거 같지 않아? 자연 날것. 뭔가 우리나라랑 비슷하지만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법의 숲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울타리가 없는 구간도 있었는데 의도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경관을 해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디가 원조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10원빵과 비슷한 10엔빵을 파는 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맛이 비슷합니다. 한국에서 10원빵 드셨으면 굳이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인력 거야. 대박, 그지? 교토에는 다양한 명소가 있지만 제가 굳이 아라시야마를 찾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대나무 숲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에서 봤을 때랑 다른 게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적한 느낌으로 해서 사진 찍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대나무 숲에 한국인들이 낙서를 해가지고 대나무를 훼손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소중하듯이 다른 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 보여? 눈 감고 자는 거? 란덴 아라시야마 스테이션 저기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교토에 오면 타보고 싶었던 교통수단이 있었는데 지금 타볼 열차는 란덴이라는 트램입니다. 객실은 여느 도시 전철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전철이 달리기 시작하자 마을을 가로지르는 이색적인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역 간격이 엄청 짧은데요? 이렇게 주택가를 가로질러서 길이 있는 거잖아. 이 주택가는 안 시끄럽나? 시끄럽지. 그치?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런 풍경들이 재미있었지만 여기 주민들의 생각도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여기가 보다. 아리가또 자. 제가 그 인스타에서 교토를 검색했더니 이런 게시물을 발견을 했어요. 교토 갈 때 여기 안 갔으면 다시 가셔야 합니다. 일본 로컬의 느낌이 나서 날씨 좋은 날 왔으면 조금 더 분위기가 좋았겠다. 너무 먹구름이다. 그리고 이렇게 교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교토타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다시 오사카로 돌아갈 열차를 탔는데요. 지금 타고 있는 열차는 스탠다드이고 중간에 한 번 더 환승해서 열차를 바꿔 탈 건데 그 열차가 네,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탈까?
탑승하는 순간부터 분위기 있는 음악이 흐르는 이 열차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푸른 교향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약한 자리는 트윈시티인데 2인이 마주 앉아가는 형태의 자리였습니다. 여기는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열차를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대화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약간 영화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유럽 열차 같기도 하고, 여기는 분위기가 좋아서 여자친구랑 타기도 좋겠지. 아까 열차처럼 시트가 기능이 다양하진 않아요. 편하긴 한데 그냥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기차. 외국인들이 영어까지 쓰고 있으니까 더 일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객실을 나와 다른 곳도 살펴봤는데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벤치가 있어서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으로 넘어가니 바 카운터가 있었고 바로 옆에는 라운지 공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세면대가 있고 화장실 냄새 좋습니다. 재질 장난 아니다. 촌놈이라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도 가셔도 된다. 기차 인생 중 최고의 열차였다. 블루 심포니. 이렇게 일본을 다녀보니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뭔가 작정하고 만드는 느낌이잖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 올 거야? 이제는 곧 오사카를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오사카에서 마지막 밤을 즐기고 싶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남바에서 유명한 거리. 그렇게 남바를 헤매다 보니 뜬금없이 일본의 피자가 먹어보고 싶어졌는데요. 맛있네. 빵이 맛있다. 괜찮은데요? 이게 도우가 바삭하면서 촉촉하네. 어떻게 이런 식감이 나오지? 부드러워. 근데 또 쫄깃해. 이건 도우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진짜 한 번 더 올 것 같아. 잘하네. 맛있어. 솔직히 걸어오면서 뭔데? 이까지 온 보람이 있다. 충분히. 그렇게 피자로 저녁이 마무리가 되는 듯 했는데 갑자기 사촌 동생이 오사카에 오면 먹어봐야 된다는 만두를 발견하고는 식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사카의 마지막 밤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건데 오사카 지하철과는 또 작별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번에는 오사카 패스를 구매를 해서 QR코드로 찍고 다닐 생각을 했었는데 두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QR코드가 안 먹히는 개찰구가 많아서 계속 승무원한테 부탁을 해야 됐던 점, 그리고 패스하지 못하는 노선들이 너무 많았던 점. 다음에 만약에 오사카로 온다면 패스를 구매 안 하고 이코카 카드? 차라리 이거를 이용할 것 같아요. 오사카의 전철 노선을 잘 아시는 분이거나 사전에 동선을 모두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유리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같은 일본 초보 여행자에겐 좀 불편한 패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두 맛은 고추냉이 좋아하시는 분이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기차 여행 셋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기차를 타볼 거예요. 모르는 게 물어보고 간다. 조심하고. 이것도 마지막이다. 순탄한 일정을 위해 1시간 일찍 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발목을 잡았는데요. 예매해놓은 티켓을 받으려면 결제한 신용카드 확인이 필요했는데 그 카드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였어요. 다행히 다른 방법으로 티켓 발권을 도와주셨는데 정말 30분 동안 피 말리는 줄 알았습니다. 1시간 전에 왔는데 지금 너무 일정이 급박해졌어. 그 와중에 또 액기밴도 구매를 하고 드디어 신칸센을 타는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고비가 끝나나 했는데 탑승 플랫폼을 찾아 한참을 헤맸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여행을 하는 외국인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멘붕입니다. 역시 1시간 전에 오길 잘했어. 와, 너무 힘드네요. 드디어 말로만 듣던 신칸센에 탑승했습니다. 노조미는 산요 신칸센의 열차 중 최고 등급으로 가장 빠르게 운행하는 열차라고 해요. 타는 데까진 힘들었지만 좌석은 좋았습니다. 창가를 보며 갈 수 있었으니까요. 덕분에 창가의 미니 선반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액기밴을 꺼내봤습니다. 워낙 정신이 없었던 터라 작은 위안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생각보다 신칸센이 그리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태까지 너무 좋은 열차들을 경험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속도 하나는 그 어떤 열차들보다 특별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객실 안이 너무 고요해서 신기하더라고요. 레그룸은 앞에 가방을 놔도 될 정도로 넉넉한 느낌이었습니다. 세면대는 고급스러웠고 화장실 역시 말할 것 없이 깔끔했습니다. 이번에 내릴 역은 오카야마입니다.
여기는 오카야마역입니다. 최종 도착지는 아니고 경유지로 도착한 곳인데 오늘의 최종 목적지는 다카마스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약해놓은 티켓은 오카야마까지였고 여기서부터는 티켓을 직접 구매해야 했어요. 여기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창구를 보니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I want to go 다카마스시. 네. 그런데 창구 직원이 외국인인 걸 알아보고는 바로 영어로 된 안내문을 보여주더라고요. 다카마스. 땡큐. 언어가 안 되고도 어떻게든 되긴 되는구나. 그런데 티켓이 거의 다 일본어예요. 맙소사. 일본 와서 이런 표정을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와, 세상에 호빵맨 기차가 있어요. 다카마스로 갈 수 있는 열차도 무사히 찾아서 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 열차는 세토 내해 위를 지나는 세토 대교를 달리는 열차입니다.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바다를 보니 엄청 반갑더라고요. 잘 타고 왔습니다. 은근히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별로 안 유명한 데라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다카마스 왔어. 이번엔 오사카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무거운 짐은 모두 코인 락커에 넣어버렸어요. 순서에 따라 조작해 주십시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게 찾아와서 그런지 되게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재밌게 구경 좀 하고 가죠. 이쪽으로 가서 다카마스 치코역으로 가야 돼. 다카마스에는 코토덴이라는 일양 전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토덴의 3가지 노선만 잘 이용해도 다카마스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오사카에서 구매한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현금이 얼마 없는데 이제 큰일 났다. 뭐 일단 이동도 이동이지만 의사소통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네요. 제가 사실 핸드폰에 있는 통역기를 잘 사용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막상 타이밍 오면 어버버 하면서 이 통역기를 까맣게 잊게 됩니다. 스미마생. 이렇게 잘 되는 걸 말이죠. 뭐 이런 것까지 해줘. 드디어 코토덴이 등장했습니다. 다양한 풍경을 구경하고 싶어서 신속하게 가장 앞자리에 앉았어요. 객실은 꽤 오래된 듯 연식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풍경은 언제 봐도 신기했어요. 그리고 열차 기관사님들이 저 제스처를 많이 취하시던데 개인적으로 좀 멋있었습니다. 저는 두 정거장을 지나쳐 하차했는데요. 일본 정원문화재 중 최대 면적을 자랑한다는 리스링 공원에 가보기 위해서였어요. 일본도 30km 도로가 있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에 카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커피가 땡기는 타이밍이라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치. 일본 카페에는 아메리카노라는 메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이 아이스커피 아니면 콜드브루더라고요. 그리고 공통된 특징으로는 농도가 매우 진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오사카에서 겪었던 탈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카페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 이거 주머니에 넣어 다니니까 너무 짤랑짤랑거리네. 도착. 여기 또 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데인가? 아, 지금 현금이 너무 없어. 그 자동 환전되는 체크카드를 가져왔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문을 닫는 바람에 이틀 동안 환전해온 걸 다 써버렸어요. 역시 무료가 아니었다. 야, 500엔. 결제 버튼을 눌러 카드 넣어서 일본 카드 단말기는 전체적으로 한국 카드 단말기보다 좀 많이 낡은 느낌입니다. 됐다. 오, 뭔가 되게 일본스러운 입장권. 코리안. 예. 땡큐. 한국어 안내가 또 있네요. 안내 책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내판에도 한국어를 표기해줘서 고맙더라고요. 아, 일단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서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리스링 공원은 일본의 특별 명승지로 지정된 정원 문화재 중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공원이라고 합니다. 넓은 만큼 다양한 즐길거리도 있었는데요. 뱃사공이 들려주는 해설을 들으며 배 안에서 경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와센, 전통공예품과 가구가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 가볍게 요기를 할 수 있는 음식 매장도 있었습니다. 아, 좋다. 왠지 나이 들고 나서 푸릇푸릇한 풀숲이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나무 냄새 좋다. 이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교토에서도 느꼈었지만 일본은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관광시설을 만드는데 아주 능숙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용히 혼자 와서 구경하기도 괜찮은 장소였고 여러 가지 스테이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스테이에서 차 마시면서 숲이나 연못 보면서 멍 때릴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밖에서 커피를 안 마셨다면 저도 스테이를 한번 사용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카마스에 오기 전에 검색을 좀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으로 찾은 장소가 있어요. 근데 가는데 1시간이나 걸려서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시간은
2시 45분이라서 좀 그걸 보면 안 됐어. 저는 결국 고토히라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결국 이번 여행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순간을 만들고 말았는데 닭가맛집 가야 될 것 같아 그냥. 얼른 편집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입은 영상 업로드 속도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